요즘 현역가왕 3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이거 그냥 경연이 아니라 심리전 아니야. 점수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점수판을 보면 제작진이 어떤 그림을 원했는지가 거의 보일 정도예요. 1라운드는 270점, 연예인 판정단 130, 국민 판정단 130, 베네핏 10. 다 합쳐도 270인데 2라운드는 800점이에요. 연예인이 390, 국민이 390, 베네핏이 20. 숫자만 봐도 느낌 오죠? 1라운드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물론 의미는 있는데 결정타는 아니다. 진짜 결정타는 2라운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제작진은 1라운드에서 적당히 판을 깔고 2라운드에서 감정선을 폭발시키고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방식이면 출연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쫄깃쫄깃할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스포츠냐 서바이벌이냐 싶을 정도로 몰입이 됩니다. 12명 중에서 9명은 결승 직행, 나머지 3명은 방출 후보가 되고 거기서 패자 부활 같은 형식으로 한 명이 추가 생존해서 최종 10명이 결승에 올라간다. 결국 2명은 집에 간다는 얘기죠. 이게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서바이벌의 본질이기도 해요. 재미는 늘 그 잔인함에서 나옵니다. 누가 떨어질까? 누가 1등을 찍을까? 그리고 그 2명이 왜 하필 그 2명일까? 이 3가지 질문이 오늘 방송을 끌고 가는 엔진이에요. 게다가 이번 2라운드는 필살기 무대라고 말하잖아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무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로 승부를 보는 판. 여기서부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선택이 진짜 중요해져요. 곡 선택, 편곡, 무대 연출, 표정, 멘트 하나까지도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누구는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고 누구는 자기 장점이 가려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감정선이에요. 이번에 솔지 얘기가 유독 크게 나온 것도 그 때문이죠. 1라운드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 순위가 10위권에 걸렸고 그 부담감이 결국 눈물로 터졌다는 얘기가 먼저 전해졌잖아요. 그냥 울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멘트가 꽤 직설적이었어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불안하다. 오늘 집에 갈 수도 있겠다. 2라운드에 모든 걸 걸어야 순위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먼저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솔지는 원래 무대에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더 사람 마음을 흔들어요. 다만 이 지점에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이 장면이 꼭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라기보다 서바이벌이라는 판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국민 판정반 점수가 390점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움직이면 점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소비가 아니라 오늘 무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눈물 이후에 어떤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오는지, 어떤 곡을 들고 나오는지, 그 곡이 솔지의 고음 장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런 게 한꺼번에 변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솔지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한 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그젝스드 메인 보컬 출신, 복면가왕 초대가왕, 고음으로 관객을 찍어 누르는 장면을 몇 번이나 만들어낸 사람. 이런 타입은 압박이 커질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담이 커질수록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솔지는 커리어에서 무대 멘탈로 버텨온 시간이 길죠. 그래서 오열이 나왔다고 해서 끝장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감정이 퍼진 다음에 정리되고 나면 무대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울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먼저 가지만 결과는 결국 무대에서 결정되니까요.
솔지의 오늘 무대는 실력과 감정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라가는 장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울음이 약점이 될지, 서사에 불을 붙일지, 그 갈림길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상위권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1라운드 기준으로 차지연이 1위, 그 다음이 이수연, 빈예서로 언급되는데 이 흐름 자체가 사실 가장 위험한 착각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약해서 1위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2라운드 800점이 들어오면 1라운드는 그냥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차지연이 1라운드에서 베네핏까지 받아서 앞서가고 있어도 2라운드에서 실수 한 번이면 바로 밀릴 수 있어요. 반대로 1라운드에서 점수가 낮았던 홍자나 소유미, 솔지 같은 사람은 오늘 무대 한 방이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잔인한 건 1라운드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해도 안심 못하고 못해도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방송적으로는 최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니까. 여기서 중요한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누적 반영. 오늘 방송에서 그동안 누적된 결과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무섭냐면 무대 점수와 별개로 팬덤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요즘 서바이벌은 이미 팬덤 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대가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표가 받쳐주고 어떤 사람은 무대가 좋아도 팬덤이 약하면 불안해집니다. 차지연이 딱 그 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타입이죠. 무대에서는 최고 평가를 받는데 대중적 인지도나 문자 투표에서 상위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결승에서 탑 4만에 들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실력과 인기의 분리 문제예요. 서바이벌에서 늘 나오는 갈등이죠. 그런데 현역 가왕삼은 그 갈등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와 국민 판정단 점수가 동일한 390점씩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결국 둘의 균형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인기만으로도 안 되고 둘이 동시에 굴러가야 하는 판이라는 거예요. 결승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올라갈까? 누가 떨어질까? 누가 우승할까? 스포일러가 막혀 있어도 결국 데이터와 분위기를 읽으면서 다들 자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탑7 같은 예측 이야기가 계속 힘을 얻는 거고요. 중요한 건 찍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이는지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 설명이 설득력 있으면 시청자도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로 근거가 약하면 댓글창이 바로 폭발하죠. 여기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홍지윤입니다. 이미 미스트롯 2 준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있고 실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기복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따라왔죠. 이게 현실적인 포인트예요. 큰 대회 출신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익숙한 만큼 부담이 더 크게 오는 경우도 있고 라운드마다 콘셉트가 바뀌면 컨디션이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무대를 보면 안정감이 확실히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정통 트롯 선배인 금잔디와 맞붙으면서 난이도 있는 곡을 택하고 감정선도 예전보다 능수능란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핵심은 오늘 필살기 무대에서 홍지윤이 감정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홍지윤은 감정선이 감점인데 이게 과하면 촌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절제하면 밋밋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응원투표 상위권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덤이 결승을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팬덤은 결승으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거든요. 김태현도 빠질 수 없죠. 10대 트롯의 대표주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김태현은 국악 베이스가 있어서 소리의 결이 다르고 무대에서 어린 친구가 잘한다 수준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태현을 볼 때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게 팬덤을 만들기도 해요. 다만 약점도 같이 따라옵니다. 국악 베이스는 장점인 동시에 편곡이나 무대 톤이 잘못 맞물리면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어요. 오늘 필살기 무대에서 김태현이 어떤 톤을 선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귀엽게 가면 얕아 보일 수 있고 너무 정봉법으로 가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딱 맞는 선택을 하면 점수는 확 터질 수 있습니다. 차지현은 말 그대로 기술형 카드입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는 배경이 무대에서 확 드러나죠. 호흡과 성량이 좋고 퍼포먼스까지 얹어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홍자와의 대결이 탑티어 간 대결로 불렸던 이유도 무대 자체가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차지현은 트롯이라는 장르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퍼포먼스를 강하게 붙여서 무대를 밀어붙입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은 결승에서 문자투표나 응원투표가 붙었을 때 또 다른 변수를 만납니다. 실력은 상위권인데 우승권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도 여기서 갈립니다.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쪽이 있고 트롯은 결국 국민이 뽑는 장르라고 보는 쪽이 있죠. 이번 시즌이 흥미로운 건 그 두 관점이 점수 구조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솔지는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겠죠. 고음이라는 무기, 복면가왕 초대가왕, 트롯에서도 강점을 보여왔고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예서와의 대결에서 졌지만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잘했다는 프레임도 같이 붙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서바이벌에서 패배가 꼭 약점으로만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강한 상대에게 한 번 지면서 오히려 더 큰 서사를 얻고 그 서사가 다음 무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지는 오늘 같은 필살기 무대에서 고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판이 갈릴 겁니다. 고음이 너무 많으면 공격적으로 들려 부담스럽고 너무 아끼면 솔지답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선택의 설득력입니다. 왜 이 곡을 골랐는지, 왜 이 타이밍에 터뜨렸는지 관객이 납득하면 점수는 따라옵니다. 빈예서는 이 시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죠. 2012년생, 아직 중학생, 미스트롯 3에서 8위로 떨어졌던 아쉬움, 현역 2년 차로 다시 도전,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면서 패자 부활전을 거치고 살아남은 다음 솔지를 꺾으면서 반전을 만들었죠. 여기서 빈예서의 진짜 매력은 약자 서사입니다. 어린 참가자들이 강하면 귀엽다고 소비되기 쉬운데 빈예서는 귀여움보다 절박함이 먼저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응원 투표 성적이 꾸준히 상위권이라는 건 사람들이 빈예서를 결승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수 한 번 해도 비난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빈예서가 오늘 보여줘야 하는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어린데도 흔들리지 않는 무대, 그게 나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수연도 그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최연소, 2014년생. 초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먼저 나오지만 중요한 건 무대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이에요. 사연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시청자들은 실력도 보지만 그 실력이 어떤 삶에서 나왔는지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게다가 이수연은 실력도 있어요. 고음 승구수를 던지고 큰 점수차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그건 서사와 실력이 같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참가자는 편집에서도 눈에 띄고 시청자도 쉽게 빠져듭니다. 다만 너무 어린 참가자에게 서사가 과도하게 얹히면 부담이 된다는 점은 늘 따라옵니다. 악플도 따라오고 공정성 논란도 붙어요. 그래서 이수연은 실력으로 설득하면서도 무대 밖 압박을 최소화하는 보호장치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미,
이 이름은 오늘 판에서 의외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라운드가 800점이라는 건 한 번의 무대가 전체 서열을 다시 쓰는 구조라는 뜻이니까요. 누가 주목을 복점하는 사이 딱 한 번의 콘셉트와 선곡이 제대로 먹히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서바이벌의 묘미죠. 소유미가 어떤 곡과 어떤 톤으로 필살기를 꺼내느냐에 따라 오늘 결과표에서 이름이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예현. 아이돌 출신, 트롯으로 전향. 계속 8위에서 좌절. 선착순 100명인데 늘 101번이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열심히 하는데 늘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강예현은 경력도 오래됐고 무대 경험도 많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응원 투표도 꾸준하고 최근 대결에서 높은 점수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죠. 다만 강예현의 변수는 늘 같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한 끗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 그게 발성이든 감정이든 무대 완성도든요. 그래서 오늘 필살기 무대에서 강예현이 보여줘야 하는 건 드디어 탑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한 장면입니다. 그 한 장면이 나오면 그동안의 파리잔상은 확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쭉 따라오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점수판이 크게 바뀌면서 실력과 팬덤과 서사가 동시에 충돌하는 구간이 왔다는 것. 2라운드 800점. 여기서 누가 필살기를 제대로 꽂느냐에 따라 결승 진출자는 물론이고 우승권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볼 때는 누가 노래를 잘하나만 보기보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본인의 캐릭터와 맞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국민 판정단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잡는 무대가 점수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필살기 무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률. 지난주 11.8에서 10.5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제작진에게는 경고등이죠. 아무리 1위라고 해도 하락은 부담입니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교가 붙으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회차에서 제작진은 절대 밍밍하게 안 갑니다. 예고편부터 전쟁이라고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다 보여주고 박장대소 장면도 넣고 오열 장면도 걸고 완전히 감정 롤러코스터로 끌고 가려는 게 보여요. 이게 좋냐 나쁘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고 그 궁금증의 끝에는 투표가 따라오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늘 판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800점짜리 필살기 무대에서 누가 진짜 본인의 무기를 제대로 쓰는가. 둘째, 누적된 대국민 응원 투표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셋째, 서사와 편집이 어떤 참가자에게 간정 점수를 몰아주는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승 직행 9명, 방출 후보 3명, 그리고 최종 2명의 탈락자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드러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 누가 마지막 한 방을 설득력 있게 꽂는가. 누가 무대 위에서 이 사람은 결승 가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댓글창 또 난리 나겠죠. 역시 현역가왕 3, 마지막까지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데는 진심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